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계속해서 함수, 톰의 함수, 디리클레 함수에 대해서 유리수에서는 불연속이고 무리수에서는 연속이다 이야기를 어, 좀 생각해 보라 했죠. 그래서 이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분수라는 얘기는 어쨌든 n분의 m꼴로 써지는데 0하고 1 사이에 있는 그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형태가 이런 형태밖에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유리수를 전체적으로 지금 포괄하는 말이고요. 밑에 있는 얘기는 이제 무리수일 때는 전부 다 0을 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돼 있죠. 4분의 1 같은 걸 걸면 4분의 1을 그대로 나오고 4분의 3도 4분의 1로 주고 5분의 1, 5분의 2, 5분의 3, 5분의 4 역시도 함수값이 5분의 1이 나오고 또 4분의 루트 3 같은 무리수는 0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함수는 0, 1의 개구간 안에서 모든 무리수에서는 연속이지만 유리수에서는 불연속임을 보여라고 했습니다. 제가 블랭크로 그림을 좀 그려봤어요. 대충 이런 형태로 좀 생겼거든요. 팝콘 함수라는 게 이렇게 팝콘 튀기듯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2분의 1일 때 함수값이 2분의 1이고, 3분의 1일 때 함수값 3분의 1, 3분의 1일 때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4분의 1일 때 이렇게 나오고, 4분의 2는 2분의 1과 동일한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4분의 3일 때는 이렇게 나오고, 4분의 1로. 5분의 1, 5분의 2, 5분의 3, 5분의 4, 6분의 1, 6분의 1 이런 식으로 쭉쭉 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튀기는 부분이 끼케야 유한계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이제 무리수에서는 연속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유리수에서 연속인 것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하죠. 유리수에서 불연속이다 이 말은 유리수를 하나 이렇게 들고 오게 되면 이거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x를 우리가 유리수라고 하겠습니다. x를 유리수라고 하면 얘는 형태가 필히 n분의 m꼴처럼 생길 거예요. 기하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여기서 기하분수라고 합시다. 만약에 연속이 된다면 리미트 x가 n분의 m으로 갈 때 fx가 hx인가요? hx가 h n분의 m이 되겠죠. 즉 얘를 걸게 되면 저 정의 때문에 n분의 1이 나온다는 소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리수일 때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우리가 얘의 부정명제를 보이라는 얘기죠. 그럼 얘가 아니다. 불연속임을 보인다. 연속이 아니다를 보일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수열 판정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사용할 거냐면 수열 판정법을 사용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x 근처로 해가지고 그 수열을 잡아내는 거죠. 어떤 xn이라는 무리수열을 잡을 거예요. 얘를 택해가지고 n이 이제 무한으로 가게 되면은 n분의 m으로 가긴 가지만 기하분수인 n분의 m으로 가긴 가지만 f의 h죠. 미안합니다. h에 이 무리수열 xn을 걸게 되면 xn이 무리수인 탓에 우리 이런 방법 많이 봤죠? 무리수인 탓에 얘가 정의에 의해서 무리수일 땐 0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0인 상수 수열이 되고 얘는 0으로 가게 되어서 n분의 1은 아니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h n분의 m은 아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h n분의 m은 n분의 1이 된다는 소리인데 n분의 1은 명백히 0과 다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0은 0으로 수렴하는데 n분의 1은 아니게 되니까 수열 판정법이 성립을 해버리는 거죠. 따라서 h는 n분의 m에서 연속이 아니다. 이렇게 증명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연속이 아닌 걸 보이고 싶을 때는 어떤 수열을 잡아가지고 xn이 이제 어떤 수열이 있어서 n분의 m으로 수렴을 하지만 h의 xn이라는 이 수열 함수를 건 수열들은 이 그 f n분의 m으로 h n분의 m으로는 수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얘는 n분의 1로 가는 것은 아니란 소리잖아요.
맞죠? 그래서 연속이 아니다 이렇게 처리가 될 거고, 그러면 이 무리수열로서 n의 n분의 m으로 가까워지는 수열은 어떻게 잡느냐면 아주 간단하죠. n분의 m이 어차피 유리수니까 우리가 테이크를 어떻게 xn을 잡으면 되겠어요? 빨간색으로 잡을까? 조밀성 쓰면 되죠. n분의 m 플러스 루트 2, 뭐 이런 거 잡으면 되잖아요. 루트 2 n분의 1. n을 썼네? 그럼 xn이라고 잡으면 이 n이랑 혼동이 오니까 k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n0로 m0로 할게요. 이렇게 상수니까 n0 m0로 하죠. 유리수를 n0분의 m0로 해도 되잖아요. 기호를 좀 달리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고정된 n0분의 m0인 기하분수에다가 플러스 루트 2n분의 1을 해버리면 얘를 1을 튕겨나갈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거보다 더 작게끔 이제 AP로 일단 보장을 받아가지고 그런 아주 큰 n 이후부터 다 들어가는 수열이라고 하죠. 그렇게 우리가 조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꼭 그러니까 너무 정확하게 구성적인 부분을 안 보여줘도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가 이걸 넘어서면은 1을 넘어서면은 마이너스로 잡아주면 되고 안 넘어서면은 왼쪽에 가까우면은 이렇게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면 얘는 명백히 무리수열이 맞죠. 왜냐면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무리수열로서 극한을 보내게 되면 2번 성질에 의해서 대수적 성질 2번에 의해서 n0분의 m0 더하기 0으로 수렴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n0분의 m0로 수렴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무리수열로서 n0분의 m0로 수렴을 하는 그러한 xn을 테이크했죠. 존재성을 찾았어요. 그렇죠? 따라서 연속이 아니다라는 것은 일단 손쉽게 확인이 되고요. 이제 무리수에서 연속이냐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입실론 델타 노법을 사실 써야 됩니다. 무리수에서 연속이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끼케야 유한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 5분의 1보다는 좀 크게 아니 좀 작게 그러니까 입실론은 이렇게 임의로 잡을 수가 있는데 무리수를 하나 이렇게 들고 오겠습니다. 파란색, 파란색이었을까? 자, 2번 할게요, 2번. 2번 증명입니다. X가 이번에는 무리수라고 할게요. C라고 할게요. C. A, Q라고 할까? A라고 할까요? A가 무리수라고 하자. 0, 1 계구간 안에 있는 무리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A가 뭐 어떻게 이제 이런 분수꼴 형태는 아니고 여기 딱 피해가지고 하나 있겠죠. 맞습니까? 대충 뭐 어디 닦고 아무 때나 이때 해도 되는데 대충 여기 닦아요. 자, 얘가 이제 A인 거예요. 무리수입니다. 따라오시죠. 자, 그러면 이 무리수에서 그 연속이냐 아니냐를 판정하려면 임의의 입실론 밴드를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입실론 밴드를 내가 이렇게 들고 갔다고 치죠. 끄고 오겠습니다. 빨간 줄로. 뭐 이 정도 크기로 입실론 밴드가 반지름이 5분의 1보다는 약간 더 작고 6분의 1보다는 큰 그 정도의 반경이라고 하죠. 그래도 작은 양수잖아요. 일단 어쨌든 고정시키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이 A에 대한 델타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이제 그러면 입실론 밖에 튕겨나가는 점들은 끼케야 유한계거든요. 왜냐면 끼케야 5분의 1, 5분의 2, 5분의 3, 5분의 4, 4분의 1, 4분의 3,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까지 센다 해도 3분의 1, 3분의 2, 2분의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끼케야 지금 유한계예요. 그럼 얘 입실론 더 줄여도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 이 정도까지만 더해지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 밴드 안에 다 들어오는 것이죠. 이 팝콘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거리를 찾을 때 입실론 밴드 밖으로 튕겨나간 녀석들의 들과 A의 거리만 지금 생각해 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A 근방에서만 좀 살펴보시면
튕겨나가는 점이 누구 있냐면, 지금 요 형태 있죠? 이 형태를 이렇게 끌고 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얘요. 쉐이핑으로 할게요. 검은색으로 할까? 끼케야, 이 형들, 이 수직으로 내린 거예요. 나머지는 뭐 사실 비교해볼 것도 없고, 임마, 요 2분의 1이 그나마 좀 제일 가깝네요. 그러니까 A하고 제일 가까운 그런 함수 값을 갖는 x들을 찾는 거죠. 이제 이거 말고는 없죠. 몇 개밖에 없죠, 지금. 그러면 이거 두 개 중에서 더 작은 놈보다 반보다 더 작게 해도 되겠죠. 뭐 반보다 작아도 되고 얘 크기로 해도 되고 어쨌든 한 반 정도로 해가지고 요 놈하고 요 놈의 거리가 반드시 유한계니까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럼 델타의 구간을 이렇게 잡겠다는 얘기예요.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이 거리랑 이 거리 중에서 작은 놈을 선택할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잡아도 돼요. 이 검은 점이 들어가도 관계없죠. 이 정도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 안에 또 유리수 여러 개 몇 개 있을 거예요. 팝콘 실질적으로 뭐 100분의 1 안에 100분의 90, 뭐 76, 77, 78 이렇게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있겠죠. 많겠죠. 유리수는 몇 개 더 있겠죠. 지금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렇지만 입실론 밴드 안에 어쨌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델타를 내가 이렇게 이제 테이크를 해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델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잡는데 미니멈으로 잡는 거죠. 미니멈으로 거리가 2분의 1에 미니멈 x하고 d의 거리가 d의 거리의 반이 되도록. 근데 이때 d라는 녀석은 누구냐면 x라는 녀석은 셋 a에 들어가고 a는 이 밖으로 튕겨나가는 집합이라고 하게 되면 이 d하고의 거리가 무조건 2분의 1보다 작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d는 그러니까 무리수인 거죠. 무리수. 이 무리수 좀 A라고 해야 되나? A. 튕겨나가는 점과 거리가 유한계이기 때문에 집합이 유한계라서 미니멈은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대충 이거 좀 이해로 그냥 하셔도 됩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이렇게 잡게 되면은 이제 이게 들어가는 모든 x 값에 대해서 어쨌든 이게 거리가 있다 해도 얘들이 거리가 있다 해도 어쨌든 입실론보다는 지금 작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h 이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hx하고 그다음에 누구죠? 우리가 이제 무리수에서 함수값은 0이죠. h0, ha. a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게 되는 것이죠. ha는 어차피 0이잖아요. 결국은 이 실제 높이는 a가 무리수일 땐 0이잖아요. hx가 높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hx는 근데 무리수일 때는 다 0이라서 높이가 없고 유리수일 때라 해봤자 지금 이거보다 높은 녀석들은 다 우리가 제거를 해놨어요. 더 작게끔. 그래서 또 도망을 가서 뭐 입실론을 더 작게 만들어도 마찬가지죠. 사실 입실론을 더 작게 만들다 해도 어쨌든 유리수가 유한계가 있기 때문에 설사 이렇게 만들었다 해도 이 정도 반경으로 이제 줄여도 그러면 지금 이 팝콘 안에 팝콘 밖에 있는 게 이제 그 다음 게 뭐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아르키메데스 때문에 사실 보장이 되죠. 엄청 큰 n이 있어가지고 얘 이제 그 다음 넘버가 이렇게 있을 거니까 이 안에 지금 다 이 밴드 안에 다 들어오니까 얘들은 필요 없고 밖에 튕겨나가는 녀석 중에서 그나마 제일 가까운 놈이 이놈 그다음 이놈이죠. 그럼 이놈보다 더 작게끔 델타를 이렇게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좁혀나가면 유리수는 밖으로 튕겨나가는 건 키케야 유한계거든요. 그래서 무리수에서는 이제 연속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A에서 연속이니까 유한계만 밖으로 튕겨나가니까 당연히 무리수에서는 연속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대충 이해되시죠? 무리수에서는 연속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실제로 유리수가 가산 무한계고 무리수가 비가산 무한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무리수가 좀 더 훨씬 더 농도가 이렇게 진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해설을 하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요거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죠. 재밌죠, 좀. 이거 굉장히 쇼킹했던 함수죠. 예전 사람들 발견해놓고.
자, 그 다음에 함수 연속의 대수적 성질인데요. 얘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했어요. 함수 극한의 대수적 성질 있죠. 그거랑 똑같고 지금 뭐냐면 시스템만 일단 봅시다. fx가 a에서 연속이고 gx가 a에서 연속이에요. 그렇게 되면 스칼러 곱이 역시나 보존이 되고 똑같이 그다음 합에 대해서도 쪼개지고 가정을 만족하게 되면 곱도 보존되고 나눗셈도 이렇게 보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즉 f하고 g가 a 한 점에서 연속이면 kf도 그러니까 스칼러 곱을 한 새로운 함수도 a에서 연속이고 그다음에 더하기도 a에서 연속이고 곱도 a에서 연속이고 그다음에 분수도 a에서 연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교과서에 당연히 나와 있고 증명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방법도 있겠지만 첫 번째 방법은 극한의 대수적 성질 우리가 증명했었잖아요. 올라가 볼까요? 이거 우리 왜 이렇게 한 거 있죠? 우엑 소리 나죠? 이거 근데 제가 좀 꽤 깊게 해드린 게 이거 이때 편하게 하려고 한 건데 이거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대신에 뭐만 바꿔주게 되면 얘만 알려주고 그 다음에 L 대신에 FA로 네,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그냥 바로 증명 성립합니다. 똑같죠? 그죠? L 대신 FA로. 그래서 어차피 극한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죠. 0보다 작다 이것만 0보다 크다 이것만 빼주고 성립하면 똑같기 때문에 방법일은 그렇게 설명하겠다라는 얘기고 됐죠? 대수성질에서 L과 M 대신에 FA와 GA로 바꾸고 이거 대신에 0을 없애는 것으로 바꾸면 똑같이 성립한다 돼 있고 두 번째 방법은요. 함수 연속의 수열 판정법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함수 연속의 수열 판정법 방금 했잖아요. 그래서 2번만 잠깐 증명해 보면 나머지는 각자 해보라 했죠. 여러분들 해보시고 A가 A로 간다고 합시다. 임의의 AN이라는 수열에 대해서 AN이 A로 간다고 하자. 그럼 가정에서 이거랑 이거 이렇게 가거든요. 합에 대해서 지금 한다는 얘기거든요. 2번 얘가 보존되는 거를 수열 판정법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인데 임의의 수열을 들고 왔고 가정을 이렇게 든다 했으니까 수열 판정법이거든요. 이거에 의해서 F를 건 함수도 건 수열도 A로 as any 무한으로 갈 때 이렇게 가고 GAN이라는 수열도 GA로 수렴을 해요. 수열 판정법이죠. 그러면 수열 단원에서 수열 극한의 대수 성질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FAN과 GAN이라는 새로운 수열의 합은 각각이 수렴하고 그 극한 값이 FA 또 그 극한 값이 GA가 되기 때문에 합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렇게 간다는 게 그 수열에서의 2번이었죠. 합의 보면서. 그래서 정리 1로 다시 돌리게 되면 결국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임의의 AN이 A로 갈 때 FAN 더하기 GAN이 FA 더하기 GA로 갔으니까 정리 1 다시 수열 판정법으로 돌려서 FX 더하기 GX가 FA, GA의 합으로 보존할 수가 있다. 이렇게 수열 판정법으로 갈 수가 있고 또 함수 극한의 대수 성질을 그냥 바로 써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우리 사실 했던 거 똑같은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fa고 얘가 l하고 m 대신 이렇게 쓴 거고 합의 보존성에 의하면 얘가 이렇게 수렴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끝이 났죠. 이게 지금 연속의 정의잖아요. 극한값이 존재하고 함수값이 존재하고 그것이 같을 때라고. 근데 얘도 함수값 존재하고 얘도 함수값 존재하니까 얘도 함수값 존재할 것이고 극한값은 극한의 대수 성질 때문에 얘를 보정할 것이고 같다라는 것은 2번 때문에 보정이 되고 극한에서의 합의 분성이죠. 그래서 방법이 많습니다. 어쨌든 얘는 이제 암기만 하셔도 되고 뭐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가 증명 열심히 했으니까. 자, 다른 정리입니다. 집합 전체에서 함수 연속이냐 이걸 따지는 건데 이것은 글로벌한 개념이라고 했죠. 이게 지금 위에서 대수 성질을 한 점 A에서 한 점에서만 지금 연속을 논했다면은 이제 이런 A가 집합 D에서 모두 연속이다. 모든 A인 D에 대해서 연속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합차, 그 다음에 스칼러 곱도 역시나 D에서 연속이고 0이 아닌 녀석에 대해서 분수함수 역시도 연속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연속은 막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합차에 대해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이 연속이라면요. 그래서 예제 6번이 이제 엄청 이제 유명한 거죠. 다항식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그러면 A를 임의의 실수를 이렇게 하나 들고 오죠. 이렇게 A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A0라는 녀석은 상수 함수니까 A0로 수렴하잖아요. 그 다음에 AX1이라는 녀석은 스칼라 곱 때문에 A1의 A로 수렴을 해요. 방금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A1의 X제곱도 그 곱 두 번 하고, 그 다음 스칼라 곱 쓰게 되면은 A1, A2의 X, A의 제곱으로 가고, 합도 역시나 보존이 되죠. 이게 1번이었잖아요. 합의 보존. 2번이었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수학적 기납법을 쓰게 되면 AN의 A의 N제곱으로 이렇게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것도 2번에 의해서 보장이 되고, 해서 결국은 PAN이 된다는 얘기예요. PA가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결국 PX가 PA로 수렴한다는 것을 밝힐 수가 있고, 이 A를 글로벌하게 땡겨주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이제 다항함수는 무조건 연속이다라고 마음 놓고 쓰셔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의외로 이거를 마음 놓고 못 쓰는 분들이 많은데, 다항함수는 무조건 연속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초월함수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sin x는 R에서 연속임을 R의 성질을 사용해 보아라. R의 성질을 사용해서 보여라 했는데, 원래는 이게 예전에서는 이 교육과정은 무슨 뭐죠? 사인 법칙의 합의 공식, 차이 공식, 배각 공식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외우게 했는데, 이게 지금 미적에는 지금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사실 미분의 개념을 좀 쓰게 되면은 이걸 충분히 밝힐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사실은 좀 받아들이고 얘가 연속임을 한번 보여보자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생각할 거냐면, 입시론 델타 논법을 그대로 그냥 바로 쓰시면 됩니다. 어떻게 쓸까요? 입시론 양수라고 하고 진행을 해보죠. 그러면 일단 R에서 연속이라 했으니까 로컬하게 하나를 땡겨 봅시다. A를 실수 R이라 하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sin x가 sin A가 됨을 보이면 되겠죠? 자, 얘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이 사실을 알고 있죠. 이 사실은 많이 쓰인 이제 이것도 방법 중에 한 개인데, x-a의 절대값이라는 거. 얘가 a를 한없이 이제 그 x를 한없이 a로 보내게 되면 그러면 0절대값으로 가거든요. 결국 0으로 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사실은 이제 좀 많이 씁니다. 우리가 해석학에서. 그래서 얘를 지금 성질 2랑 성질 1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얘와 얘의 거리 차가 어차피 입시론보다 작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결국은 조임정리를 써도 돼요. 입시론 델타를 항상 쓰자면 너무 피곤하니까 아이대로 이렇게 보는 거죠. sin x 마이너스 sin a 얘의 거리를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값이니까 거리니까 이 거리가 조임 정리로 0으로 갈 수 있다면 이게 성립을 한다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이 성질 때문에 성질 2번 때문에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요. 2의 sin 2분의 1의 x-a죠. 그대로 쓸게요 그냥. 그 다음에 곱하기 코사인 2분의 1의 x 플러스 a죠. 맞습니까? 의 절대값이니까 절대값을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성질을 또 원을 쓰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일단 얘는 또 절대값이 쪼개질 거잖아요. 한번 또 쪼개버릴까요? 이렇게 쪼개지죠. 쪼개지고 코사인은 어차피 1보다 각각은 작고 얘는 이거보다 각각은 작대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코사인 다시 빼주면 부등식이 크기를 2 곱하기 얘가 절대값 안에 거랑 비교해 주면 되니까 절대값 2분의 이게 성질 1번을 쓰는 거죠. 이건 2번을 썼고요. 그래서 1번에 의해서 2분의 1의 x-a 절대값이고 코사인 절대값은 1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코사인이라는 녀석이 어차피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해도 1보다 각각은 작죠.
그래서 2분의 1은 양수니까 절대값 밖으로 빼주면 얘는 절대값 x-a만 남죠. 신기하죠? 성질만 써서 이렇게 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임 정리 쓰는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x가 a로 갈 때가 지금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 녀석은 0보다 같거나 커요. 그럼 0이라는 함수는 x를 a로 보내봤자 어차피 0으로 가게 돼 있고, 끝에 있는 얘는 절대값 x-a는 x를 a로 보내면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아까 0으로 간다고 했어요. 여기 설명했죠? 체크에 의해서 x가 a로 가면. 그러면 센터에 있는 조임 정리에서 얘 있죠, 얘가 자연스럽게 0으로 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절대값이 0으로 갔다는 얘기는 안에 있는 녀석은 내용물은 sin x가 sin a로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맞죠? x가 a로 갈 때. 그러니까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죠. 됐어요?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조임 정리 쓰면 여기 좋습니다. 그래서 미적분 기본 정리할 때도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바바박 처리할 거예요. 됐죠? 양 끝에 게 0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절대값 취한 어차피 이 빼기 입시론보다 작다가 원래 엄청 가깝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조임 정리를 쓰게 되면은 얘가 0으로 수렴하는데 절대값이 0으로 수렴한다는 얘기는 안에 있는 녀석이 0으로 수렴한다는 얘기와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성립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입집하니까 그냥 할게요. 그럼 좋아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얘가 0으로 가면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보여봅시다. 일단 요거부터 주장할게요. 클레임 첫 번째. 그래서 절대값을 취해서 0으로 가면 그 절대값 안 취한 것도 0으로 가느냐. 그러면 얘 정의를 쓸게요. 입실론 양수라고 하자. 그러면 가정에 의해서 가정 이걸 써먹어야 되잖아요. 입실론 양수를 하자. 어떤 델타가 존재해가지고 가정을 사용해서 어떤 델타가 존재해서 for x in r에 대해서 if 0은 아니죠. 제가 연속이니까 x-a가 델타이면 가정이거든요. 지금 이거 빼기 이거 맞죠? 절대값 sin x 마이너스 sin 집중하면 해보세요. 빼기 제로의 절대값이죠. 가 입살론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0 빼봤자 절대값 또 풀어봤자 뭐가 되냐면 절대값 sin x 마이너스 sin a거든요. 맞죠? 그러면 정의를 만족해버렸죠. 얘의 정의를 만족했다고요. 왜? 입실론 양수를 하자 델타를 그대로 선택을 하게 되면 for x in r에 대해서 얘가 이걸 되면 가정 때문에 얘가 입실론보다 작다가 됐으니까 이걸 만족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얘는 어떤 의미예요? 좋아요. 여기도 써줄게요. 그러면 다시 얘가 sin x 마이너스 sin a 라는 함수에다가 빼기 0을 한 것과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를 만족했죠. 조금 더 명확하게 지우고 이 정의를 만족했죠. 그러니까 됩니다. 그러면 끝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수열 판정법 쓰죠. 수열 판정법이란다. 대수적성질 씁시다. 상수 수열이죠. 상수 함수 sin a라는 것은 상수 함수예요. 그래서 리미트 어떻게 보낼까? x가 a로 갈 때 해보세요. sin a라는 녀석은 x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수잖아요. 상수. 얘는 어디로 수렴해요? 우리 증명도 했었죠. sin a로 그대로 수렴하죠. 그러면 이제 함수극한의 혹은 수열극 연속의 대수적 성질 쓰는 거죠. 이 함수 앞에 있는 녀석이랑 그 안에 있는 상수 함수 두 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로 2번 대수적 성질의 가로 2번 합의 보존성을 쓰게 되면 이 두 개 합한 것으로 수렴하잖아요. 즉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쓸게요. 그냥 리미트 x가 a로 갈 때 sin x 마이너스 sin a 라는 함수 더하기 sin a라는 상수함수 합은 각각 수렴하고 맞죠? 수렴하고 이놈은 어디로 수렴했냐면 방금 봤다시피 0으로 수렴했고 얘는 sin a로 수렴하거든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0으로 수렴했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수렴 값이 0 더하기 sin a로 수렴하고 정확하게 해보세요.
얘는 합해봤자 sin a죠. 그런데 얘는 안에 거는 계산을 따라 할 수 있죠. 안에 거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sin a 날라가니까 sin x가 된다는 소리니까 증명이 됐죠. sin x가 sin a다. 그래서 이 과정은 그냥 이제 생략을 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생략 좀 해도 되겠죠. 뭐 집중할 때는 해보세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자, 얘가 0이면 얘가 이렇게 되고 얘는 당연하고 두 개를 대수성질을 사용해 가지고 처리하게 되면 sin x가 a로 할 때 sin x는 sin a가 된다는 걸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조임 정리로 0을 갖다면 얘를 바로 결론 내도 된다고. 됐죠? 정리할래요?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내용 갑시다. 합성연속. 이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천천히 증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은 한번 읽어봅시다. 사인 합성연속이 무슨 뜻인지. 필기했으니까 치울게요. A, B가 우리가 합성 함수도 정의가 되는 조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걸리기 전의 녀석, 그러니까 걸리는 녀석의 치역이 그다음 합성되는 녀석의 정역으로 들어가면 됐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FA를 건 치역이 G의 정역으로 돌아가면 돼요. 포함되면 되죠. 이게 F의 치역이라는 얘기고 F 치역이라는 얘기고 얘는 G 정역이라는 소리인데 이 집합에 포함만 되면은 합성함수는 반드시 정의가 됐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합성 연속이란 건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좋아. 이 점에서 집합 A에서 연속이 되고 그다음 G가 집합 B에서 전체 연속이 되면 거꾸로 이제 합성한 녀석도 원래 있었던 A에서 연속이다 볼 수 있는 거예요. A가 있고 B가 있어서 FA를 건 것은 이 B 집합 안에 들어가는 상태고 그럼 B는 애초에 이렇게 연속이 되는 상태 R 얘가 G라는 함수고요. 얘가 F라는 함수인데 그런데 이 한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모든 점에 대해서 체크한다는 얘기는 한 점 A에 대해서 얘가 연속이고 컨티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이 점에 대해서 얘가 연속이에요. 컨티. 그러면 이 점에서 1로 가는 다시 말하면 G 합성 FA에서 연속을 갖는다는 거예요. 컨티. 이게 결론이에요. 합성 연속은 각각 걸리기 전에 녀석이랑 바뀐 녀석 이 각각이 연속이면은 연산을 보존하듯이 A에서 연속이다. FA 정의역에서 얘 어차피 정의역이 A잖아요. A에서 연속이다라고 결론 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증명을 해보세요. 점별로 해석을 해가지고 F가 A에서 연속이고 G가 FB에서 연속이면 얘가 연속임을 보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들어가서 한번 증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블랭크 페이지로 한번 아이디어 내고 증명을 해볼게요. 바로 증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해보세요. 시작. 자, 블랭크 안 쓰고 그냥 말로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네. 그럼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일단 이해는 되셨죠? 무슨 말인지. 어쨌든 우리가 적용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고, 그래도 이제 이걸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증명하는 거니까요. 그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전별로 해석해서 F가 A에서 연속이고, G가 FA, 여기죠? FA가 여기 있잖아요. FA라는 점에서 연속, 얘는 이제 당연히 집합 B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연속이면 합성도 A에서 연속이다. 얘가 이제 보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합성이 연속이 되느냐 따져주려면 일단은 A를 A라고 그냥 들고 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결론이 지금 얘가 연속인 거 보이는 게 목표죠. 그래서 입시론을 하나 이렇게 들고 왔어요. 됐죠? 자, 그럼 이 입시론에 대해서 일단 가정을 써먹어야 돼요. 가정이 두 개가 있죠. 가정이 여기서 연속 가정, 그 다음 G가 여기서 연속 가정 두 개를 써먹어야 되는데 입실론이라는 녀석은 어쨌든 지금 여기서 던져진 거예요. 펼쳐진 게 B의, 그러니까 G의 치역에서, G의 공역에서 지금 입실론이 펼쳐진 거니까 일단은 먼저 거꾸로 B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러한 델타를 B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가정 G를 쓰는 게 옳습니다. 먼저. 그래서 가정 G가 FA라는 녀석은 B의 원소인데 맞죠? 여기 있으니까 연속. 다시 말해서 리미트 y가 이 녀석에 있는 정역을 y라고 합시다. 그래서 y가 fa로 가까이 갈 때 gy가 gfa로 가까이 가는 거 맞죠?
g가 fa에서 연속이란 말을 다시 기호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 맞잖아요. y가 fa로 가까이 할 때 gy라는 함수는 gfa로 간다. 이렇게. 그럼 얘를 입실론에 대해서 적용을 해버리면 입실론에 의존해서 델타 1이 존재해가지고 y, for all y in r이 아니고 b 정의역, g의 정의역 b에 대해서 y하고 fa의 거리가 델타 1보다 작으면 gy와 gfa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다는 일단 성립합니다. 가정 써먹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선택이 됐다 이 말이죠. 이 선택된 양수 델타 1에 대해서 이제 가정 F를 씁니다. F가 이제 다시 거꾸로 이제 역추적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더. F가 A에서 이제 연속. 다시 말해서 얘를 기호 쓰면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가 FA잖아요. 그래서 얘를 적용해 주면 이 델타 1을 우리 입실론처럼 보고 가정 F의 연속성을 써먹는 거예요. 델타 1이란 양수에 의존해가지고 새로운 델타가 생긴다고. 얘에 의존해서 델타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for all x in a에 대해서 x하고 a가 델타보다 작으면 열을 성립하기 시켜준다. 델타 1. 기존에 보통 입실론, 뭐 2분의 입실론에 의존해서 이렇게 잡았는데 얘는 역추적하다 보니까 선택이 델타 1이 선택이 되고 얘를 거꾸로 다시 입실론처럼 보고 f에 의해서 연속성을 새로운 델타를 이제 잡아주는 거예요. 얘에 의존해서 이렇게 되도록 하는 그런 델타를 지금 잡아낸 거죠. 그래서 이 델타를 택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끝이 나는데 이때 fx 있고 fx는 fa의 원소고 당연히 치역이니까 fa는 b를 만족한다는 게 가정에 있으니까 결국 fx라는 건 b의 원소죠. 맞죠? 그래서 위의 델타를 그대로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모든 x인 a에 대해서 x-a가 델타이면 우리가 결론 찾고 싶은 것은 얘예요. 그러면 fx 빼기 fa가 델타 1이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나왔잖아요. 맞죠? 그리고 fx가 지금 b의 원소라고 했으니까 아까 전에 이제 b의 원소에 대해서 모든 b의 원소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걸 만족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fx라는 녀석도 b의 원소가 돼버리니까 이 y 대신 fx로 이렇게 다 바꿔줘도 되거든요. 맞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맞죠? y 대신 fx로 바꿔줘도 되니까. 그래서 정의 1에 의해서 결국은 성립했다는 얘기인데 와우 엄청 복잡하죠. 내가 써준 거 그랬나? 자, 한 번만 더 보고 갈게요. 결론은만 잘 기억 좀 하시면 되는데 전별로 해석해서 f가 a에서 연속이고 g가 fa에서 연속이 되니까 연속이면 g.f는 a에서 연속이다. 이 말을 지금 증명하면 충분해요. 그래서 a를 하나 들고 왔고 입실론 양수라고 했어요. 정의 만족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 g가 거꾸로 역추적했었죠. fa에서 b에서 연속이니까 fa에서 연속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이걸 만족한다라는 것도 당연한 거죠. b의 모든 원소에서 다 연속이니까. 그래서 얘를 적용해주면 이 입실론에 의존해서 델타1이 존재해가지고 얘를 만족해요. 일단 그런 델타1을 찾을 수가 있고 그럼 이 y라는 것은 b의 원소이기만 하면 b의 원소로서 이 가정만 만족해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건 우리가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FA가 B에 들어가니까 FA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델타 1보다 작기만 하면. 그쵸? 그럼 이 선택된 양수의 델타 1에 대해서 가정 F가 A에서 연속, 즉 이걸 이제 적용해가지고 델타 1에 의존해가지고 새로운 델타를 또 잡아내서 정의역상에 F의 정의역상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제 정의대로 돌아왔죠. X-A가 델타이면 X 빼기 FA가 델타 1보다 작다. 얘가 입실론처럼 작용을 한 거예요. 선택된 양수를 입실론을 보고 새로운 델타를 테이크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키포인트는 얘가 되는 거죠. 델타. 그래서 fx가 fa에 들어가니까 이 fx는 모든 y에 대해서 이걸 성립하니까 이 fx라는 녀석도 성립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죠? fx 들어가도 다 성립한다는 소리입니다. 만족만 하면요. 그래서 이제 택하는 문제가 남았는데 이 델타를 그대로 택하는 게 포인트였죠. 위 델타 양수를 그대로 이제 택하면 for all 정의를 만족하지 보는 거예요. A, x인 a에 대해서 가정 이걸 만족하게 되면 자 보세요. 맞죠? 그러면 아까 위에 이걸 만족해 버렸으니까 이거 성립하죠. 그래서 일단 요건 되고요. 근데 이게 됐다는 얘기인데
이 fx라는 녀석은 y 형태죠. fx라는 녀석은 b의 원소이기도 하잖아요, 당연히. 근데 b의 원소로서 이거를 만족해버렸죠. 맞죠? 이거를 만족해버렸죠, 가정항 전체를. 그러니까 fx라는 녀석하고 gfa라는 녀석의 거리는 입실보다 작다가 성립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정의를 만족했죠. 되겠습니까? 정의 1에 의해서 얘를 만족해버렸어요. 거꾸로 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정의 이거 정의를 쓴 거죠. 그래서 얘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예제 8번하고 예제 9번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합성까지 되기 때문에 절대값 있으면 막 쓰셔도 된다는 소리예요. fx가 x제곱은 r에서 연속인 거는 대수적 성질 두 번 쓰면 될 거고, 절대값 x도 연속입니다. 이거는 양일 때, 음일 때 나눠가지고 처리하시면 바로 처리가 될 거고, 전별로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정리에 의하면 f에다가 g를 합성을 걸면 얘 절대값이 밖에 빵치해진다는 얘기인데, 이런 형태가 연속이냐 아니냐는 사실 조금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바로 보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는 편안하게 f도 연속이고 얘도 연속이고 얘도 연속이니까 얘도 연속이구나 라고 해도 됩니다. 또한 예제 9번 보겠습니다. fx가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얘도 연속이고 얘도 연속이고 합도 연속이니까 당연히 R에서 연속입니다. 그리고 fx의 치역은 1보다 같거나 큰 모든 실수죠. 그래서 구간으로 쓰면 1무한대가 되겠죠. 이렇게 맞죠? 그리고 gx라는 녀석은 log x라고 잡게 되면 log x는 우리가 그래프를 알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뭐 ln x도 됩니다만 그럼 0하고 무한대까지가 정의역이 되는데 이 치역이 다시 도로 정의역상에 들어오는 거 맞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fr이 이게 지금 요 영역 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아까 이게 말한 요거를 만족해버렸다는 얘기죠.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 이제 0하고 무한대에서 연속인 건 당연해요. 사실은 이것도 사실 보여주면 좋은데. 그래서 합성을 취하게 되면 결국 이렇게 생기는 꼴, 이런 꼴도 R에서 연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근히 이게 좀 여러분 헷갈리게 할 수 있으니까 합성은 편안하게 이제 연속이라고 단언하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생하셨고 우리가 어떤 부분 나갈 거냐면 결국은 지금 교과서에 있는 최대 최소 정리하고 사이값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진행을 좀 할 건데요. 연소함수에서 사실 핵심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있을 미적분 기본 정리, 사실 미적분 기본 정리 달리려고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건데, 미적분 기본 정리는 미분과 적분의 역관계가 있다. 서로 적분을 미분하면 그러니까 원시함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안에 비적분 함수가 나온다라는 적분과 미분 간에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걸 발견한 게 정말 엄청난 것이죠. 우리 문명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좀 달려가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수열을 좀 빠뜨렸고 요거를 조금 언급할 필요가 있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연수 수열 nk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n1, n2, n 이렇게 가게 되면 얘가 이제 순수하게 증가되는 순증가 수열이라고 하죠. 그러면 얘를 첨수로 갖고 있는 얘는 AN의 부분 수열이라고 합니다. subsequence. 그러니까 A1, A2, A3, A4, A5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는데 이 안에서 증가되는 녀석을 그냥 내가 선택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뭐 2, 4, 4, 5 뭐 이렇게 가는 수열을 선택해버리면 얘가 AN1, 얘가 AN2, 얘가 AN3가 되는. 그럼 N1, N2, N3는 각각 2, 4, 5로서 증가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녀석들은 바로 원래 AN의 부분을 갖고 온 부분 수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 n제곱분의 1, 2의 n승분의 1은 전부 다 자연수잖아요. 얘들이 분모가. 얘들은 n분의 1의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부분 수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 마일, 1, 마일,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가는 것 중에서 우리가 1, 1, 1, 1 이런 것만 선택해도 부분 수열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이제 방금 우리가 예제를 봤다시피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이런 수열은 사실은 위아래로 이렇게 닫혀 있잖아요. 높이가. 그러니까 유계잖아요. 유계. 이렇게 유계인 밖으로 빠져나가는 어떤 수가 없는 어떤 고정된 m이 있는 이런 유계인 경우에는 반드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찾아낼 수가 있단다. 라고 하는 것이 볼자노 와이어스트라스 정리라는 아주 유명한 정리입니다. BW 정리. 그래서 어떤 대학에서는 BW 뭐 그룹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동아리 이름을 막 그렇게 잡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만 보시더라도 수렴하는 부분수를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1, 3, 5, 7, 9 이런 식으로 홀수만 딱 넘버를 잡아버리면 1, 1, 1, 1이니까 1로 수렴하거든요. 그렇게 수렴하는 부분수를 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sin n 같은 거 얘는 분명히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수열이긴 한데 얘는 규칙성이 딱히 안 보이거든요. 어떻게 될지. 그렇지만 얘는 반드시 수렴하는 부분 수열 SNK를 잡아서 이 안에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아무 때나 보낼 수 있어요. 사실은. 또 다른 뭐 NL을 잡아서 3분의 1로 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볼자노 와이어스트라스 정리는 유계 수열이면은 반드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 5를 볼게요. 볼자노 와이어스트라스 정리. 임의의 유계인 수열은 반드시라고 했어요.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다. 이게 어떻게 구성할지 그 구성 가능성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존재성은 확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부분 수열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계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우리 n이라는 이런 자연수열 생각해 보세요. 얘는 아무리 내가 부분 수열을 잘 택해도 절대 수렴 못하죠. 무조건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유계일 때만 가능하다는 정리인데 아주 그래도 강력합니다. 그러면 얘를 쌤이 이제 필기노트를 오늘 빨리 진행한다 했죠. 필기노트 안 쓰고 눈으로 일단 간략하게 보시면서 이렇게 좀 느낌적으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정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가려고 하는 미적분 기본 정리에 어쨌든 베이스가 되겠지만 그렇게 뭐 핵심적으로 쓰이진 않을 거고 중간값 정리, 사이값 정리해서 이 볼자노 와이어스트라스 정리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좀 이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자,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AN이 유기인 수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large m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모든 n에 대해서 AN이 m보다 같거나 작을 거예요. 그래서 AN이 m과 마이너스 m이라는 녀석 사이에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될 건데 그러면 어쨌든 수열이 계속 이렇게 있을 거니까 구간을 둘로 이렇게 딱 나누게 되면은 이 지금 마이너스 M0이라는 이 구간, 앞에 구간과 뒤에 구간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무한히 많은 AN을 포함하겠죠. 그래서 걔를 예를 들어 오른쪽에 있다면 얘를 I0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뭐 얘도 무한계 있고 얘도 무한계가 있을 수도 있죠. 왔다 갔다 하면은. 아니면 여기는 몇 개만 유한계 있다가 여기 막 계속 물려있으면 여기 무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I0를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어떤 경우든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I0를 또 이제 무한히 있는 구간으로 두 개를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무한히 있는 쪽. 그럼 걔를 이제 I1이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계속 수열을 많이 가는 쪽으로 이렇게 잡아나는 거예요. I2. 이렇게. 구간이 축소되도록 하는 거죠. I0가 이렇게 전체, I지. 반땡가리 요 구간. 길이가 M짜리죠. 그 다음 I1이 뭐 요 정도. 요 구간. 그러면 2분의 M이죠. 맞나요? 그 다음에 4분의 M. 그러니까 2의 제곱분의 M. 이렇게 계속 축소를 시켜가면서 구간을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무한계가 많은 쪽으로, 무한이 있는 쪽으로. 그러면 I0, I1, I2가 이렇게 부분 집합이 점점 작아지는 이런 축소되는 구간열이 생기고 I0의 길이는 지금 M이었고 I1의 길이는 2분의 M, 즉 2의 1승분의 M이고 I2의 길이는 2분의 M을 또다시 반으로 나눴으니까 2의 제곱분의 M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2가 2, 1이 1로 가니까 UV 추론, 기납 추론 해보면 IN의 길이는 2의 N승분의 M이 되는 거예요. 근데 M은 이미 고정된 수, 이미 존재한 숫자잖아요. 2의 N승분의 1이니까 이 길이 자체는 N을 무한으로 보내버리면 0이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축소 구간들은 계속 줄어가면서 결국은 길이가 0이 된다는 얘기니까
이것은 결국 하나의 숫자와 동일해진다는 소리예요. 이것도 사실은 축소 구간 정리라 해가지고 따로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요거는 우리가 대충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렇게 엄밀하게 하면서 받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얘도 뭐 숲하고 이런 개념을 쓰면 되긴 되는데요. 어떤 수 하나로 수렴한다는 게 있습니다. 구간 길이가 0이고 축소 구간이게 되면 하나의 숫자로 간다. 이게 축소 구간 정리예요. 결국은 모든 구간에 속하는 단 하나의 실수 A가 있다. 이 A라고 한 거예요. 왜가 축소 구간 정리예요? IN이 무한히 많은 AN을 포함하고 있죠. 맞죠? 무한히 많은 쪽만 지금 우리가 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넘버가 이렇게 막 있으면 부분 수열을 잡되 N1을 미스로 갖는 점수로 갖는 N1을 I1에서 하나 갖고 오고요. 그 다음 넘버가 N2가 되도록 하는 최초로 들어가도 돼요. 자꾸 어쨌든 잡아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무한계가 있으니까 택하는 건 문제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N3, 그 다음 넘버가 부분 수열이 되도록 I3에서 이제 갖고 오는 거예요. IN3에서. 세 번째 칸에서. 이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얻는 수열 ANK는 AN의 부분 수열인 건 분명하죠. 그리고 ANK는 IK 안에 들어가게 그렇게 돼 있어요. AN1이 I1, AN2가 I2, AN3가 I3 이런 방법으로 계속 가니까 ANK가 IK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실수 A라는 거는 결국은 지금 모든 구간에 다 들어가는 어떤 하나의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AIK를 다 교집합한 사실 이런 기호를 쓰거든요. I를 1서부터 무한대까지 IK라는 구간을 전체 교집합이 한 단집합 A가 나온다는 소리니까 A는 모든 IK에 다 들어가니까 당연히 A라는 이 수는 IK에 들어간 것도 당연하니까 얘도 IK에 들어가고 얘도 IK에 들어가요. 따라서 이 두 개의 거리는 IK 안에서 지금 놀고 있는 거죠. IK라는 녀석이 있다면 구간이 IK라는 구간이 무한계인 구간이 있다면 ANK도 여기 들어가고 A도 여기 들어가니까 이 구간의 거리는 구간 전체의 IK 구간 길이인 2K분의 N보다는 작다 이거예요. 이거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조임 정리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얘가 0보다 같거나 크니까 K를 무한으로 보내는 거죠. 사실 부분 수열을 무한으로 보내는 거죠. 부분 수열의 청수를 NK, N1, N2, N3 있는 NK를 무한으로 보내면 이 K를 이제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얘가 M이 고정되어 있는 탓에 0으로 수렴하거든요. 그러면 절대값이 0으로 수렴하니까 아까 전에 했죠. 증명. 안에 있는 녀석이 0으로 수렴하고 그에 따라서 대수적 성질을 쓰게 되면 ANK가 A로 수렴한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수열을 찾아낸 거죠, 지금. 어떤 수렴하게끔 하는 부분 수열을 잡아냈잖아요. 맞죠?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축소 구간이 되도록 바바바박 잡아나가면 결국 하나의 수가 있을 거고 얘가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각각의 구간에 한 개씩 탁탁탁탁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잡아나가면 A로 간다 이런 말이에요. 간단하게 이해되시겠죠? 따라서 유개인 수열은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다. 이게 볼자노 와이어스트라스 정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유계성 정리를 하나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좀 힘드시죠? 좀 기지개 좀 하시고요. 조금 천천히 요거 감상하시면서 쉬었다 합시다. 네, 몇 분이죠? 시간 좀. 자, 이제 정리 6, 연속 유계 정리라고 이름을 제가 그냥 붙여봤습니다. 이제 최대 최소 정리랑 중간값 정리를 다음 시간에 할 텐데 그거 하기 마지막 전 단계입니다. 그럼 이제 금세 미적분 기본 정리까지 쭉 나가게 될 거예요. 쌤이 해석학 개념 중에서 정말 중요하고 고교 과정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지금 가지고 오기 때문에 사실 이 두꺼운 개념들을 엄청 핵심적으로 지금 뽑아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속 유계 정리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자면 이렇게 지금 폐구간 있는 것은 A하고 B를 포함해 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실수의 집합들을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유계고 그다음에 구간이 이제 연결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폐구간에서 연속이면은 사실은 이 유계 폐구간이라는 것을 위상 개념에서는 컴팩트라고 합니다. 컴팩트.
그래서 컴팩트 집합에서 연속이면은 연속이면은 연속의 컴팩트 상 자체도 또 다시 연속이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최대 최소 정리의 핵심 개념이고요. 근데 이제 그걸 이루기 전에 지금 유기함수라는 걸 먼저 밝혀가지고 좀 비슷한 개념들을 좀 설명을 하고, 이제 최대 최소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기폐구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집합이에요. 그래서, 연결 집합을 연속상 취해버리면 연결을 F라는 연속에 대해서, F라는 연속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된 것을 연속함수에 대해서 걸어버리면, 그 놈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얘도 연속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된다는 얘기, 연결. 그 다음에, 컴팩트. 그러니까 유계 폐구간이거든요. 유계 폐집합, 유계 폐구간. A 이제 연속상은 또 다시 유계 폐구간이 된다는, 그게 이제 최대 최소 정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상적으로도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적분 기본 정리할 때도 엄청 이제 중요하게 쓰일 건데요. 얘가 유기함수다를 밝혀보도록 하죠. 적어봤습니다. 연속 유계 정리라고 이름 붙여봤고,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아이디어를 좀 떠올려보면, 유계 폐구간이라는 것은 A, B도 포함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럼 F가 어쨌든 연속인 함수예요. 연속인 함수면 엄청 막 클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높아지려고 해도, 그림 너무 오바가. 아무리 높아지려 해도 어차피 얘가 닫혀있기 때문에 언젠가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얘가 위아래로 이렇게 닫혀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내가 무한으로 아무리 보낼라 해도, 쌤 이렇게 무한으로 보내고 여기만 함수값 주면 안 돼요? 이런 건 안 돼요. 왜냐면 얘가 연속이 안 되기 때문이죠. 유계 폐구간 AB에서 연속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연결이 되는데 얘가 유기함수 안 되게끔 만들려고 막 노력하면 죽어도 안 되죠. 그렇지만 만약에 집합이 이렇게 B는 열려있는 집합에서 A는 닫혔고 B는 열려있는 집합에서 연속이라면 그런 건 가능하죠. 예를 들면 탄젠트 같은 게 있죠. 이런 거는 유기함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닫혀있는 구간에서 연속까지 이제 보장을 해버리면 어쨌든 얘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아래로 닫힐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얘를 프루프 해보죠. 예, 이거 제가 엄청 좋아하는 증명 중에도 하나입니다. 진짜 이것도 아름답거든요. 한번 같이 감상해 봅시다. 재밌죠? 수학. 이까지 따라오셨으면 수학 정말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감사하고요. 같이 수학을 사랑합시다. 자, 증명. F가 유기함수가 아니라고 하자. 그러면 유기함수 정의가 어떤 M이라는 실수가 있어서, 맞죠? 모든 X인 유계 폐구간에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AB에 대해서 fx가, 이거 우리 다 정의했었어요. 그죠? m보다 같거나 작다. 이거죠. 유기함수니까 우리가 귀류법을 쓰기 위해서 유기함수가 f가 이걸 만족하지만 하고 f는 유기함수가 아니라고 할게요. f가 AB에서 연속이고 이고라는 뜻이에요. f가 유기함수는 아니라고 하자. 자, 이게 왜 좋은 증명이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열심히 공부했던 거를 막 다 쓸 거거든요. 정말 아름답게 쓸 거거든요. 자, 유기함수가 아니라고 하면 이 명제를 부정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 명제를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즉, 유기함수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임의의 M인 R 실수에 대해서 부정, 임의는 존재로 어떤 X라는 녀석이 AB에서 존재해서 such that 이게 아니다죠. 부정하게 되면 부정하면 fx가
절대값 크다 m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m이라는 게 실수라서 너무 연속체적인 농도가 강하니까 특별히 이 m 대신에 뭐 n 같은 걸 봐도 되죠. 자연수 n. 그래서 이 m 대신에 특별히 m이 자연수 n일 때를 보자고. 또 성립을 할 거잖아요. 유기함수 아니니까. 어떻게 되냐면 임의의 n인 자연수 r 대신에 n으로 바꿔버렸어요. 관계없잖아요. 어떤 이 x라는 것은 m에 의존해서 사실 존재한 거거든요. 맞죠? 그렇잖아요. 이미 다음에 존재는. 그래서 이 x라는 것은 사실은 x에 n에 의존한 거니까 xn이라고 써도 되는 거예요. 어잉? 수열이 나왔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재밌죠? 패구간 안에서, 이게 패구간 안에서 xn이나 수열이 있어가지고 절대값 x 대신 xn을 쓰기로 했죠. f의 xn이 m보다 완전히 크다. 이런 얘기가 가능하다. m이 아니고 좀 n으로 쓰기로 했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이 xn이라는 게 지금 수열이 돼버렸죠. 모든 n에 대해서 다 성립을 하니까. an상에서 수열이 된다는 얘기니까 이 xn이라는 놈의 범위는 a보다 각각나 크고 xn이라는 것은 b보다 각각나 작은 수열인데요. 그러면 이 xn이라는 수열은 결국은 무슨 수열이냐면 유계 수열이라는 소리예요. 위아래로 닫혀 있잖아요. 유계 수열이죠. 유계 수열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뭘 쓸 수 있냐면 방금 전에 우리가 했죠. 축소 구간 정리 사용해가지고 썼던 게 by BW 볼사노 와이어 스트러스 정리에 의하면 얘의 부분 수열 XN의 수렴하는 어떤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한다고. XNK가 존재를 해서 맞죠? 이게 BW 정리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XNK가 그럼 어떤 수 우리가 뭐 A, B 썼으니까 C로 수렴한다고 하죠. 이런 어떤 수 C로 수렴을 하는 거죠. 그런데 XNK도 당연히 이 안에 있는 거 분명하죠. 맞죠? 그러면 얘가 C로 이렇게 수렴을 한다면 극한의 비교 정리에 의하면 제가 이제 C로 수렴을 했어요. 그러면 극한 비교 정리, by 극한 비교 정리에 의하면 수열 극한의 비교 정리, 수열 극한의 비교 정리에 의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 C라는 녀석은 극한값이 또 A라는 상수 수열이니까 A도 상수인 수열로 보면 A로 수렴하고 B도 상수인 수열로 보면 B로 수렴하니까 극한 비교 정리라는 것은 이 대수관계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수열 극한의 비교 정리에 의하면 여기다 바로 쓸게요. A라는 극한값과 XNK의 극한값인 C, 그 다음에 B의 극한값인 B는 이렇게 관계를 가지니까 결국은 C라는 녀석이 이 유계 폐공안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다시 알고 보면 간단한 건데 XN이라는 수열이 유계 수열이에요. 얘가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수열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걸 만족하는 어떤 수열이 있는데 유계인 집합에 있는 수열이에요. 그러면 볼자노 와이스타라 정리하면 얘의 수렴하는 부분 수열, 어떤 C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있는데 이 C라는 녀석은 역시나 A하고 B 폐공안 안에 들어오는 거죠. 각각은 작기 때문이죠. 맞죠? 근데 만약에 얘가 열려 있었으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각각은 작기 때문에 얘의 수렴값도 당연히 이걸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C가 A하고 B 폐공안에 있으니까 이 C라는 수 역시도 지금 가정을 우리가 아직 안 쓴 게 F가 A, B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는 이 안에 있는 모든 C 값에 대해서 다 연속이 된다는 얘기니까 이 C라는 점에서 F는 연속이 맞죠. 그래서 그걸 쓸게요. 이다. 이제 그런데 가정에서
혹시 재밌으시죠? 가정에서 지금 F는 C에서 연속이라 했거든요. 당연히 ABS 전체에서 연속이니까 C에서도 당연히 연속이잖아요. 이므로, 자, 연속이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정리가 또 뭐가 있었냐면은, 연속을 수열로 판정할 수 있는 연속 함수의 뭐가 있었어요? 수열 판정법이 있었다고. 수열로 판정하는 수열 판정법에 의해서 이 정리가 다 몇 번인지 기억이 안 나서 뭔지 아시겠죠? 이까지 열심히 따라오셨다면 법에 의하면 XNK가 C로 가니까 F의 XNK를 건 새로운 수열 역시도 C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맞죠? FC로 수렴합니다. 맞죠? 그래서 F의 XNK라는 함수를 건 수열 역시도 C에서 연속이니까 어디로 수렴을 하면 FC로 수렴을 해야 되죠. 이 그림 따라오겠죠? 아름답게 시작하죠. 진짜 너무 재밌죠, 이제. 맞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은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즉, 조금 다시 써드리면, 리미트 k가 무한으로 갈 때, 사실 쓸 필요는 없지만, f의 xn 부분 수렴했던 얘가 fc로 수렴한다는 얘기거든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수렴을 하게 되면 유계라고 했던 거 기억해요? 유계 수렴 정리. 유계 수열 정리. by 수렴하면 수렴 유계 정리. 유계 수열에서 그렇죠? 수열에서 수렴하면 유계다 기억하시죠? 얘가 지금 수렴했거든요. 수렴하면 유계다라는 얘기 정리 때문에 F의 X의 NK라는 수열은 무슨 수열이냐면 유계 수열입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지금 닫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볼까요? 얘가 유계수열이니까 반드시 어떤 이제 고정된 M도 써먹었죠. 그러면 T라고 할까? H 할까? 어떤 고정된 H라는 실수가 있어가지고 아주 큰 양수라 해도 되죠. 있어서 F